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미라기보다는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잘 가는 고등학교가 있고, 또 어떤 고등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잘 못 가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최근에 알게 된 사례인데, A 고등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00%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대학을 갑니다. 뭐 거기 9등급도 9등급도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고등학교입니다. 그죠? 또 어떤 고등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빵프로입니다. 빵프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 논술도 안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니 당연히 학생부 교과이거나 아니면 이제 수능 정시로 가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능 정시로 가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 같고 학생부 교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잘하는 고등학교는 수능 정시로도 가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도 꽤 높은 학교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내신 9등급도 서울의 중류급 이상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대학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어찌됐건, 내신 9등급도 서울여대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내신 9등급이요. 나머지 뭐 8, 내신 9등급이면 뭐 다 합쳐서 몇 명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300명의 학교라면 내신 1등급과 9등급이 각각 4%이니까 1등급도 12명, 그 9등급도 12명. 물론 뭐 그거보다 안 되는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내신 9등급이라고 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여대에 합격한 사례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9등급도 서울여대에 합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특목고인 경우겠죠. 왜냐하면 특목고인 경우인 이유는 그 학생의 기본적인 역량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불어불문학과를 들어가는데 불어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기본 바탕 인성이나 인성 발전 가능성은 결국 독서나 또 그 학생의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서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또 그 학교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9등급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일반고면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일반고의 9등급 애가 그 정도의 역량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역량을 갖췄으면 걔가 9등급에 멈춰 있지 않겠죠. 당연히 뭐 못해도 정말 3, 4등급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여기는 특목고니까라고 해서 이렇게 몰아붙여 버리면 나의 그 생각의 사고를 멈추게 해버리죠. 그죠? 거긴 특목고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뭐가 당연해요? 특목고의 2등급, 3등급, 3등급이 예를 들면 어디죠? 한양대 에리카 가는 게 최고인 학교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멈춰버리게, 그러니까 딱 잘라서 무 자르듯이 거기는 특목고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고에서 불어를 지원한다고 하고 불어과를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걔가 어찌어찌해서 뭐라고 하죠? 불어를 정말 기똥차게 해요. 뭐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걔가 미쳤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걔가 정말 불어를 기똥차게 해요. 나머지 다 9등급이라고 가정하고요. 이랬을 때 그 아이가
가정이 사실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렇지만 이 학생의 기록의 그 기록물들이, 써져 있는 기록물들이 정말로 빵빵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죠? 전혀 다른 거죠. 다만, 그렇다면 성적도 올라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특무고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로 생각의 사고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오늘 방송하려는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학생의 기본적인 역량, 그러면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을 단순히 내신이라고 하는 걸로 한정해서 봤다면 당연히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은 9등급인 거예요. 하지만 이 학생은 우리 학교, 우리 대학에 와서 불어불문과에서 불어를 기똥차게 해. 불어를 기똥차게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면접을 볼 때는 확인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류 평가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겁니다. 아마 그 학교에 불어불문과에 는 학생 중에 분명히 특목고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3, 4, 5등급 중에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걔는 떨어지고 이 9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 4, 5, 6등급 안에 분명히 서울여대 원서 넣는 고등학교 특목고가 있을 거거든요. 외고 아이들이. 그런데 걔는 떨어지고 어찌됐건 이 9등급에는 붙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이 아이는 내신 9등급이지만 그렇게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은 그 학생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학교의 학생들은 전체 100%가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논술도 없어요. 그냥 100%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갑니다. 물론 원치 않았던 거라면 당연히 재수생도 있겠죠. 재수생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수시에서 대학을 갈 때는, 물론 수시에서 대학을 갈 때 학생부 교과로 안 가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특목고인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생각의 사고를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걔네들은 특목고니까 선생님들이 잘 써줬겠지 또는 잘했겠지에 그렇게만 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늘상 얘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제가 늘상 얘기해오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바꿔진 사례가 정말로 많아요. 학교를 떠나서요. 그런 거니까 생각을 그냥 거긴 특목고니까 가능했고 또는 교사들이 잘났으니까 잘해줬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바람직스럽잖아요. 이유는 이 학교는 분명히 불과 수년 전까지, 4년 전까지는 이 학교는 서울대에 단 한 명도 보내지 못했던 학교였습니다. 이 특목고라고 하는 이 학교는 서울대를 단 한 명도 못 간, 이렇게 얘기하면 학교를 알아버릴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아니에요. 그런 학교 꽤 많으니까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특목고도 서울대를 단 한 명도 못 보내고 연고대도 기껏 한두 명 보내고 두세 명 보내고 이 정도인 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렇게 변했던 거죠. 이렇게 변하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 선생님이 이 학교에 전출이라고 하나? 어쨌든 왔고 이 선생님의 영향으로 그 학교가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교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장의 역할. 교장이 이 선생을 믿고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선생을 믿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죠. 뭔가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돈 집행해 주고, 또는 다른 선생들이 분명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게 될 때는 매우 귀찮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이 선생님의 정말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장이나 관리자가, 교장이나 교감, 이런 관리자들이 이 학생을, 이 학생이란다, 이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바꿔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도 이렇게 변화를 줘야죠. 예를 들어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 학교의 교육 과정은 어떻게 짜야 되고, 이 교육 과정에 빗대서 학생들의 활동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고, 학생들의 기록은 뭐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뭐를 어떻게 기록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에게 가야 되는 거죠. 이 학교에서 정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은 교장이나 교감이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한 거죠. 당연히 교사들은 욕하죠, 이 선생님을.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오고 난 이후로 학교가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한다는 건. 그리고 학생들 하나하나의 기록이 살아있게 기록해 주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로 힘든 과정이거든요. 왜냐면 그 학생을 기억해서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해서만 써준다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교사들도 메모를 해놔야 돼. 그 메모를 일일이 생각날 때마다 다 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지나가니까 저놈이 인사를 잘했다고 메모장 갖고 다니는 선생님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겠죠. 이러니까 수업 시간에 모둠의 활동에서 있다면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죠. 얘는 발표를 잘하네. 쟤는 준비를 잘 안 해왔어. 그렇지만 준비를 잘 안 해왔다고 쓰지는 않으니까 학생들이 거기 보면, 이게 모둠에 보면 한 4명이 한 조라고 하면 얘는 발표자, 얘는 사회자, 얘 둘은 질문자, 뭐 이렇게 해서 이 활동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질문을 하는 거고,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사회 내지는 발표를 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질문하는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오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여기서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교사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야, 니네들 해오라니까 또 왜 안 해왔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뭔가 해올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하는 고등학교는 그나마 어느 정도 하겠지만 평범한 일반고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오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둠에서 학생들을 집중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것은 그 모둠의 발표자나 사회자의 어떤 역할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 질문하는, 공부 못하는 이 학생들 중에 야 그래 우리 좀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러면서 하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뒤에 가서 기록을 하는 거죠. 얘는 어떤 애? 얘는 발표를 잘하네. 얘는 뭐 사실 오늘은 준비도 안 해왔는데 매우 뛰어나다기보다는 생각에는 뭐 쟤는 좀 애가 공부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해왔고 이런데 질문 하나만큼은 사고력이 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느 날 부를 수도 있겠죠. 얘야, 너 아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오늘 뭐 생각하고 온 거냐? 아니요? 그렇지만 질문에 대한 내용이, 야, 너 진짜 A급이다. 너 이왕 이런 거 공부 좀 해볼래? 아니야, 너 수학 괜찮을 것 같아. 잘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북돋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상황들을 선생님들이 메모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때의 상황을 메모해 놓은 거니까 굉장히 살아있는 그 학교생활 기록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또 평소대로 수업을 해요.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기록으로 이렇게 만들 때는 그때의 기억이 선생님 머릿속에 생각이 나겠죠. 선생님도 복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노트 필기도 했죠. 그 다음에 보다 보니까 얘는 이런 특성이 있어. 그런데 그런 특성이 적혀놓은 게 이제 반복적으로 그 다음 수업에도 또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수업에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죠. 이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가 막 이런 거죠. 제가 이런 표현도 씁니다. 화로회라고, 화로회. 막 살아 움직여요. 학교생활 기록부가 막 살아 움직여요. 애의 활동이 막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그 학생부 좋죠.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이래서 이 고등학교는 이렇게 뭐죠? 막, 그 전에는 서울대 한 명도 못 갔다가 5명이나 들어가고, 그 전에는 연고대 끼껏 한두 명, 두세 명 갈까 말까 했는데 갑자기 10명, 20명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부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학교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거든요. 있습니다. 꽤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지 않거든요. 또 교사들마다의 특성도 있고 또 교사들마다 준비하는 게 틀리지 않을까요? 다 사람이 각기 다른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록물을 학생이 갖고 있는 거죠. 스스로 내가 얼마나 의욕 있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내가 그때 내가 보고 배운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학교는 대학에 갔다만 하면 다 학생 수시로 갔다만 하면 가기만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척척 다 붙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그런데 이것에 대한 역할을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어떤 한 선생님이 한 것이고 그 선생님의 역할로 인해서 이 학교가 바뀐 거죠. 다만 뭐 학교도 조직사회 아닙니까? 사실 선생님들이라고 뭐 별나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죠? 귀찮을까요? 안 귀찮을까요? 귀찮죠. 짜증나죠. 응? 가끔은 아마 술자리에선 욕도 할 겁니다. 저 새끼 때문에 그냥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냥 대충 하자니까. 대충 하자는 말은 잘 알아. 그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욕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힘든데 하래. 뭐 이러면서 이제 하긴 하지만 욕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 욕 바가지로 먹는답니다. 저 그 새끼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꼭 그 선생님 얘기 나오면 그 새끼부터 나온다고. 물론 남자들 사이니까 뭐 그렇게 반 농담식으로도 얘기하니까요. 어쨌든 그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올해로 그 학교를 떠난다네요. 그렇게 떠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때의 학생들까지는 밥 먹고 살만하죠. 예를 들면 1, 2학년 때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1학년들, 그러니까 내년도 1학년 아이들은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떠나니까요. 학교를. 이런 그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매우 이게 천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행운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이제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에 사실은 뭐 고등학교 선택하는데 A 고등학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잘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건 맞죠. 맞지만 어쨌든 내년도에 들어오는 1학년들은 올해나 뭐 그동안에 최근 몇 년 동안 쌓아왔던 예를 들어 최근 3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능력치만큼 그 대학을
잘 가지는 못하겠죠. 그게 물론 이제 또 그 선생님 말고 또 다른 선생님이 또 정말 남들 욕 먹을 거 먹더라도 난 내가 선생님 역할 제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그런 선생님이 온다면 그 학교의 대입 실적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고, 저가 늘상 얘기하지만 대입 실적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들 개개인들의 성장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또 좀 전에 얘기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단 한 명도 진학시키지 못한 이 학교의 경우에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이게 작년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제 통화하면서 내가 3년 전에 강의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조금 제가 그때 강의를 했고, 그 강의에서 서너 명은 그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반마다 그 학교 전체 학생들 중에 서너 명, 어쨌든 7명, 8명 정도는 좀 넓게 확대해서 7명, 8명 정도는 그 당시에 1학년들을 대상으로 강의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작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거든요. 그 학교에 대해서. 하루 종일 서서 강의를 했는데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게 작년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작년에 영상을 찍었을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정말로 바쁘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책을 쓰는 거에서 뭐 자료를 뭐 워낙 많이 찾기도 하고, 또 앱 개발 때문에 또 미팅도 하고 뭐 다른 미팅도 있고 뭐 이러면서 정말로 많은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되짚어 보니까 저는 그 학생들, 제가 그 당시에 강의했던 애들이 한 명도 못 갔다라고는 게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 애들 중에 분명히 서너 명은 분명히 똘똘한 애가 있었는데 걔네들조차 못 보냈단 말이야. 왜냐면 아이들이 달라지거든요. 강의하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정말로 깨달은 아이들이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특히 밤마다 강의를 한 거였기 때문에, 두세 개 반 합쳐서 강의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 중에 정말 괜찮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죠? 물론 성적도 괜찮게 나왔다면 걔네들이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만한 아이들이 어쨌든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내년에 대학 갈 아이들 같고요. 어쨌든 바로 그 전년도까지 학생들이 한 명도 못 갔답니다. 물론 그때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그런 강의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이들이 뭐 천방지축 시끄럽고 아이고 힘들어서 그런 강의 2번만 하면, 그런 강의를 매일 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매우 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었고 뭐 놀려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아직 1학년이었고 학기 초여서 그랬는지 그나마 이것들을 얘네들을 매일 가르친다고 하면 뭔가 저도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했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매년 반복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교사로 처음 참가한다면 당연히 열심히 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이게 현실과 어쨌든 그런 괴리감이 있긴 합니다만, 그 학교에 어쨌든 저는 다행스럽다는 얘기죠. 제가 강의를 했던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아직 멀쩡하게
내년도에는 어찌됐건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빵프로라는 거죠. 아마 지금 기억해 보니까,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이 떠올랐는데, 아마 제가 그때 교감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것을 1학년만 해주냐, 2학년, 3학년은 뭐하냐 라고 했더니, 그때 아마 별로 인재들이 없었다고 아마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빵프로인 학교가 있습니다. 아니, 꽤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입 진학하는데 빵프로인 학교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 아마 제가 그 학교에 그 전전년도에, 지금 3학년이었나? 아니지, 2학년, 3학년, 그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3학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올해 입시를 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 학교.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학부모들의 열의는 그때 저녁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 학부모들의 열의는 여기 특목고나 자사고의 학부모 내지는 일반고에 좀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의 학부모들 이상으로 열의는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관심사가 적어서 이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로 간 게 아니라 재방송을 안 들어서 그런 거죠. 시시하다고. 그러니까 말이나 말 같은 얘기나 하라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아마 제가 진학과 관련한 얘기보다는 진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과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게. 진학과 관련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다만 진로 관련한 얘기였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섞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도 살짝, 많이는 아니고 매우 살짝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나니까 이제 기억이 나네요. 어찌됐건 학부모들이 굉장히 열의가 꽤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열의가 있었음에도 그 학부모들의 자녀들이 올해 이제 3학년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대학을 잘 못 간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그랬네요. 그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도, 제가 방송을 뭐 여러 가지 합니다만, 이렇게 빵프로인 경우에는 학교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학생 스스로가 바꿔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교사가 잘못했다,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사가 잘못해도 1등급 있고 2등급 있고 어쨌든 내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사가 못해도 1등급에서 9등급은 어차피 내신 성적은 존재합니다. 결국 학생 스스로가 옆에 친구 노니까 나도 논다라고 하는, 옆에 친구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예 어린애들이 그거 뭘 알아서. 그럼 선생이 잘해야지. 잘해야죠. 선생이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학생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학생이 정신 차리면, 정신 차려서 해내면, 그러니까 결국 마인드에 대한, 이게 뭐라고 하죠? 마인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아니까 뭐라고 하지? 뭐 너 학생부 종합전으로 대학 가려고, 너 잘 보이려고 하지, 뭐 이런 말에 기죽어 가지고 아무 짓도 못 한다고 하면 뭐 그런 대로 살아야죠. 어쩔 수 있나요? 하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니까 하는 건데, 그것이 너가 얘기하는 거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런 배짱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렵나요? 물론 저는, 제가 고등학교에 학교 생활했을 때는
중고등학교 1학년 때 말고 2학년 때부터는 저는 뭐 어찌됐건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상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뭐 너는 너 나는 나, 네 공부 잘하면 잘하는 거고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고 내가 잘하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내가 질문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뭐 이런 그 어쨌든 좀 당당한 사고를 해왔던 그런 게 있어서 뭐 다른 학생들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당당하게 나의 생각을 얘기했었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까처럼 분명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잘 못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의 원래 가지고 있는 역량 자체는 특목고의 선생님이나 일반고에 정말 못하는 고등학교의 선생님이나 역량은 같다. 하지만 그 선생님에게도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하고 제가 여러 가지가 얘기했죠. 학생이 바꿔갈 수 있다. 열심히만 하면. 근데 열심히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다른 학생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9등급은 어떤 아이는 왜 9등급인데도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불어불문과였는데 이 불어불문과를 얘기한 이유는 제가 프랑스어과인가? 어찌됐건 서울여대 뭐 데이터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 내신 9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어요. 불어불문과인가 프랑스어 문과가. 그래서 그 학교인가 싶어서 한 얘기였고요. 실제로 내신 9등급이나 내신이 좋아야 학생의 역량이 좋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 학생이 그런 생활태도 이런 거가 바뀌어지면서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사실은 즐기면서 하는 활동, 그러니까 즐기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다가 오늘 아까 좀 전에 얘기한 학생부 종합전형 100%인 학교와 빵꾸르인 학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또 넘어가서 아무 다른 생각도 할까봐 오늘 요 주제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주제를 말씀드렸던 것은 어느 경우이든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